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 야, 이혼하자. 뭐라고? 우리가 왜? 여기가 이제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되는 거예요. 만렙 찍어.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갈등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갈등이 1밖에 안 되면 그 1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암에서 구해줄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모든 요일이 다 즐거운데요. 사실 살아간다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더 즐거운 날은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대단히 즐거운 날이죠. 저는 비록 사장님이지만 저도 금요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떤 서비스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평가해 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배우자를 평가해 드립니다 라는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은 일단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 몇 등급 정도의 사람일까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몇 등급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결혼할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요? 그것을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5등급, 6등급 그렇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람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고안해내게 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갈등인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해결책은 이혼이에요.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불행하다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부터. 제일 약한 경우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서운했던 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얘기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얘기만 해도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일 약한 0단계로 보고 이혼을 10이라고 본다면요. 그 사이에는 무수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자, 여러분. 자, 어떤 새가 있어요. 그 새를 잡을 거야. 근데 그 새를 우리는 돌멩이를 던져서 잡을 수도 있지만 대포를 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포를 쏴서 새를 잡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더 피해가 크죠? 대포를 쏨으로써 내가 받는 피해가 더 커. 새를 잡는 것보다. 그래서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가 새 정도에 불과하다면 굳이 대포를 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갈등이 1이야. 갈등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갈등이 1밖에 안 되면 그 1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이혼이 10인데 이혼이라는 대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에 대한 갈등에는요. 1만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부부인데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말도 안 해. 문제 제기도 안 해. 그러면은 그 일은 이미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요. 나는 이만큼의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안 해.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 정도 오케이 참을 수 있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가만히 둬요. 그럼 또 2가 쌓여. 아까 1 쌓였고 2 쌓였죠. 3이 됐죠. 이제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이 생길 수도 있고 2가 생길 수도 있고 3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참을 수 있어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그럼 얘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미 획득한 3이 있죠. 거기다 4 되고 1씩만 이제 올라가도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나는 지금 이거 어떡하지? 얘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갈등은 1이야 계속. 근데 난 이미 쌓인 갈등이 10이 넘었어. 그럼 나 이제 대포를 쏴야 돼. 근데 얘 입장에서는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어. 1이라는 갈등을 계속 줬는데 내 배우자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없어. 다 수용해. 다 희생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희생이 아니죠. 희생한지도 몰라요. 얘는 뭐예요?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서 이 정도 용인되어 있는 행위구나 라고 해서 계속 1의 갈등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쌓인 건 10이잖아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얘는 이제 황당한 거죠. 뭐라고? 우리가 왜 이혼해야 되지? 이혼 사유가 없잖아 라고 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근데 문제 해결을 못 하겠어.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안 되죠. 갈등이 있는 부부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등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계가 무너져가는 과정은요. 대등한 관계가 무너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등했는데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내가 1 참았어? 내려갔어. 2 참았어? 점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는요,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요,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등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내 하인이나, 뭐 가사 도우미나, 아니면 ATM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사 도우미나 직원하고 대등하게 대화를 해요? 고민을 막 상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요, 문제는 더 커지죠. 왜냐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 얘기해봤자 괜히 분란만 될 거고, 답도 없는데, 그냥 말하지 말자 하고 말하지 않죠. 그럼 문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부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대등하게 대화가 안 되는데, 문제가 크진 않아. 근데 여러분, 그 문제 그냥 두면 안 돼요. 1이라고 해서 가벼운 문제라고 해서 그냥 두면 그것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혼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이혼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쌓여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압도당해. 더 이상 나 이렇게 살다가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이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 역시 피동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는 이혼도 피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요, 건강한 이혼이 아니에요. 제가 장려는 아니죠. 장려가 맞네요. 예. 여러분들에게 장려하는 건강한 이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 후의 삶이 또 나답지 못한 삶,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혼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솔루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이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식화해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자, 먼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해요. 갈등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은 1에서 10까지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10은요, 갈등이 10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솔루션, 밑에는 솔루션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제가 드릴 솔루션이에요. 여기는 갈등이에요. 갈등 정도. 그러면은 갈등이 10인 경우에 솔루션은 이혼이에요. 근데 갈등이 만약에 1이야. 1인 경우에 솔루션은 뭐겠어요? 이때는 그냥 상담만으로도, 각각의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만약에 갈등이 5야. 5부터는 조금 심각하다고 볼게요. 갈등이 오면은 이때는요, 상담을 했는데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제안 드리는 건요, 합의서를 쓸 거예요. 합의서를 쓴다는 건요, 부부 생활이라는 건요, 혼인 생활이라는 건요, 공동 생활이죠. 공동의 생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 합의서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각서라고도 하는데 각서보다 좀 더 정교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5에서 합의서를 썼어. 이거는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 앞으로의 삶을 같이 잘 노력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합의서를 계기로 최소한 두 사람은 구속하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의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요, 아무 때나 이혼하자고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빠서 야, 이혼하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혼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 게이지. 이혼 게이지가 차야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처음에 갈등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점점 고조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시간이에요. 이건 이제 갈등도죠. 막 이렇게 갈등이 고조돼요. 그러면서 막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되는 거예요. 만렙 찍어. 근데 이제 내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해. 야, 이혼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싹싹 빌어. 야, 안 돼. 이혼하지 말자. 이혼 안 돼. 애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막 싹싹 비니까, 그래,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애들한텐 좋은 아빠잖아? 애들한텐 잘하잖아? 애들한텐 좋은 엄마잖아? 그런 식의 자기 기만을 막 하면서 이게 내려오죠. 뚝 내려왔어요. 다시 일상생활을 해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또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나는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사과라고 온 식구들이 막 말려. 그러면 어떡해? 난 또 떨어져, 이게. 게이지가 또 떨어져. 그러다 또 살다가 이렇게 해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반복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런 게 반복되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그냥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혼의 타이밍은요, 이혼 게이지가 만땅이 됐을 때예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5단계에서 갈등이 5인 상황에서 합의서를 쓴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갈등이 오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합의서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요, 합의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말은요, 휘발되기 때문에 구두 약속 그런 거는 다시 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서를 썼잖아요? 근데 합의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서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일로 떨어져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다음 단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뭐죠? 스트레스죠. 여러분들을 암에서 구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합의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합의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합의서 썼어. 근데 또 지키지 않아. 그래서 갈등이 더 깊어졌어. 7이 됐어. 그럼 이때는요, 별거를 하던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별거를 하더라도요, 합의서를 남기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별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절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지, 마디 절자 써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 그건 여러분 말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요, 이런 합의서, 각각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합의서로 정리해주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혼은 분명히 해결책이 되는데요, 이혼을 하고 싶을 때요, 다시 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절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내 결혼 생활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날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갈등이 막 9가 됐어. 그럼 어떻게, 이제 조론 계약서라도 쓰자. 갈등이 9라면 그때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은 조론이 되는 거예요. 조론을 한다면 조론에 대한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해. 자, 솔루션이 이혼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이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은 방법이 3가지가 있죠.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이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간에는요,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협의 이혼까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합 솔루션은 상담하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요, 절치를 해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감정을 소모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곧 뭐예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여자분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갈등은 한 5 정도 됐어요. 5 정도 되는 갈등이야.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 5 정도 되는 갈등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 상담을 했고, 근데 다행히 남편분이 아내분의 갈등을 이제 알았어. 아내분의 힘든 점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혼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남편분이 바뀌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분도 상담을 했어요, 제가. 아내분도 상담을 하고 따로따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전제예요. 그게 안 되면, 아, 나 그거 문제 아니야. 그러면요, 둘이 뭐 화해를 시키든 뭐 어떤 상담도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두 분은요, 서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했어요. 인정했고. 그래서 저의 중재하에 합의서를 쓰셨고요. 그걸 계기로 다시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자가 돼서 지금도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갈등이 있는 부부들, 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진단하시고 현재 갈등의 크기에 가장 적합한 고품격 원스톱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부의 갈등이 있다. 근데 서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 무조건 참으시면 갈등을 더 키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가족의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은 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다,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각각의 갈등의 크기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법, 생각하는 법, 대화하는 법에 대한 통찰은 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각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작은 거를 놔야 되네. 넓지 않아. 요거를 계속 올리면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었구나.